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원쌤이에요. 오늘도 정원쌤과 함께 수학을 재미있게 나가보도록 해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단원 각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이 각도 단원을 진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각도 단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천천히 잘 살펴봅시다. 여러분, 각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각도가 뭘까요? 아마 이 페이지 34쪽과 35쪽 페이지에 힌트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둘러봅시다. 둘러보니까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잘 보는 거 봐서는 아마 이렇게 강조한 내용들, 이게 아마 각도와 관련되지 않을까요? 교과서 만든 사람이 그냥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봤을 때 여기 뭐가 달라지네? 여기 뭐가 달라지네? 이 달라지는 것들이 아마 각도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밑에 문장으로 가보도록 해요. 이 문장도 그냥 볼 것이 아니에요. 각도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거는 각도인데 그러면은 아마 이 배우는 거 각의 크기가 아마 각도가 아닐까요?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단원, 4단원, 5단원 나가기 전에도 이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 간략하게 이미지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각도는 각의 크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도와 각의 크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또 한번 볼 게 있어요. 각도는 일단 각의 크기다 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 전에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선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반직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도와 각의 크기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선분이 뭔가요? 자, 이제 선분에 들어가 봅시다. 선분은 이렇게 양 끝이 정해져 있어요. 기역, 니은, 선분, 기역, 니은 이라고도 표시를 하죠. 사실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선은 그럼 뭘까요? 직선은 곱게 뻗은 선인데 직선은 선생님이 사실 진짜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직선은 쭉 여기 선분을 양 끝점을 계속해서 느린 점이에요.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릴 수 없겠죠. 계속 늘어나니까. 물론 이게 곱게 뻗지 않았는데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선을 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직선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직선 기역 니은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페이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종이는. 그래서 표시할 때 직선, 기역, 니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직선은 어떨까요? 반직선은 반만 직선이겠죠? 그럼 선분에서 우리 다 지금 선분에서 지금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에서
양 끝점 중 반직선이니까 반대쪽만 느리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이쪽에 당겨 볼까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반직선의 기호는 반직선 기역 니은의 기호는 만약에 이게 기역에서 시작되거나 니은에서 시작될 때 표시가 다르겠죠. 기역 니은에서 시작될 때는 기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기역 니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왜 각도 들어가기 전에 배웠냐 하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각도는 각의 크기다. 그럼 각도는 각의 크기라는데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크기는 알아. 크기는 우리가 뭔지 알아. 어느 정도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크기는. 그러면 어떤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몸무게 크기 하면은 킬로그램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각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각이 뭔지 아는 필요가 있겠죠. 각은 우리가 반직선과 관련이 있는 도형이에요. 왜 반직선이면은 한쪽 끝점을 가지고 한쪽으로만 돼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반직선과 관련된 도형인데 사실 이대로도 있지만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이 반직선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반직선이 시작점들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는데요. 각의 꼭지점. 각의 꼭지점이 같은 이렇게 마주보는, 그러니까 반직선의 양 끝점이 마주보는 이 각의 꼭지점을 공유를 하고 이렇게 반직선들이 두 개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해도 직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놔둬도 우리는 초등에서는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본다. 끝까지 이어나가지 않아도 선분으로 표시된 것처럼 보여도 반직선이다. 이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양 끝점이죠. 잠시만요. 안 지워지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지금 이 자체로 각이에요. 도형. 그러면 도형은 선생님 도형은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다 닫혀있는 도형이 아닌가요? 닫혀있는 게 도형 아닌가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도자의 형태가 있는 형자잖아요. 형태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각이에요. 각을 정리하면은 같은 끝점을 갖는 두 반직선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 이 각의 변 1, 변 2 사이가 각도예요. 이 양이 벌어진 정도가 각도. 이 변 두 개 사이가 벌어진 정도가 각도라고 해요. 각도를 표기할 때는 1도, 2도, 3도. 우리가 몸무게의 양, 그러니까 각의 크기, 몸무게의 크기 할 때는 1kg, 2g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각도를 표시할 때는 1도, 2도 이걸 도라고 있습니다. 3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과 각을 이루는
각이란 도형을 이루는 변들, 우리가 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변 하나, 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형을 이루는 거는 이 선분, 직선, 반직선들은 다 변이라고 표현하죠. 도형을 이루는 거는 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용어예요. 수학적 용어.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 배웠잖아요. 뒤에서 한번 우리가 더 해볼 거니까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어느 각이 더 클까요? 이제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똑같죠? 이거 보세요. 앞에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채가 벌어진 정도를 비교해 봅시다.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세 응원 부채각 중 어느 각이 제일 클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봐도 여기 선분인데 반직선이라는 거, 이 각의 변 두 개 사이가 벌어진 정도가 각도인데 어느 게 제일 클까요? 양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각의 크기. 각의 크기. 이 두 변 사이가 벌어질 정도가 각도인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각도가 어느 게 가장 큽니까? 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냥 눈에 보이다시피 다가 제일 크고 벌어진 정도가 나가 그다음 크고 그다음 가가 큽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가장 클 거니까 다 써주면 됩니다.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이 어렵다.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럼 어느 각이 더 작다고 생각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가입니다, 나입니다 적어보겠죠. 이런 경우에 잘 모르겠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명종이를 이용해서 비교해보면 됩니다. 투명종이로 이용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이건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뒤에서 배울 거지만 각도기.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자를 이렇게 이용하죠. 여기 뭐 0cm부터 시작해서 1, 2. 우리가 각을 잴 때도 각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각을 정확히 각도를 왜 이러냐, 각도를 정확히 잴 때 각도기를 사용하고요. 투명 종이를 이용해서는 이거는 각도기를 옮기면 되잖아요. 각도기를 옮기는 거. 각도기를 옮겨서 여기 위에다가 재고, 그 다음에 나에다가 재고 이렇게 할 건데, 투명종이 같은 경우에서도 투명종이를 옮겨가지고 이 각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잴 수 없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비교는 할 수 있어요. 비교. 왜냐면 각도기 재는 거는 이게 70도다, 얘는 80도다. 이래서 80도가 더 크니까 나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는 정확하게 숫자로 수치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투명종이를 놔두고 똑같이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 뒤로 뒤집어 가지고 보면은 얘가 똑같구나 더 표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에 크기가 작으면은, 확실히 작으면은 이렇게 돼도 괜찮지만은, 만약에 크기가 비슷할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각도를 투명종이로 비교할 때는 하나를 맞춘다. 선분 중 별표 선분이라고 표시하지 맙시다. 도형이니까 각을 변을 하나를 맞춘다. 그래야 비교하기가 쉽다. 이거를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을 하나 맞춥니다. 이거 다 반직선이니까 별로 상관없죠? 여러분 이런 거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각의 크기, 각도를 비교할 거니까 이 변 사이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옆을 이루는 변의 길이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명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 이쪽에 맞추고,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맞추겠다 이러면은 얘 하나 그리고 하나 여기 위에다가 투명종이 위에다 그리고 여기다가 갖다 대고 얘랑 맞추고, 그리고 이 맞췄으면은 여기도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이 꼭지점 맞추고, 그 각을 변만이 아니고 꼭지점도 맞춰야 됩니다. 안 맞추면은 안 맞춰도 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는 보세요. 안 뒤집어지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맞췄다고 해보시면은 좀 얘랑 이것들을 바로 비교를 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맞추면, 만약에 가가 이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얘가 더 작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려면은 변만 맞춰도 되지만은 꼭지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3번 문제로 가봅시다. 부츠 SR의 각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럼 이거를 하트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부츠 SR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일정하죠. 근데 여러분 창의적으로 덜 펼쳤을 때 덜 펼치면 안 됩니다. 이거 부채 완전 펼치는 거, 부채 완전 활짝 펼쳤을 때라고 여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하트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트가 있네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트가 있네요. 그럼 어디가 크죠? 여기가 크죠. 그래서 나가 크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꼭지점 맞물리는 반직선 2개, 이것만 있으면은 이게 각이다. 그리고 그 사이가 이루는 벌어진 정도가, 두 변이 벌어진 정도가 각도다. 그러면은 이쪽에 맞물리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선이 2개 이렇게 있고. 일상에서는 직선이란 걸 직선이나 반직선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분으로 봐도 허용을 해줍니다. 그냥 수학으로 봤을 때만 이게 이렇게 그려져도 얘는 선분처럼 그려지지만 반직선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했죠? 네, 각의 크기는 각도입니다. 직각을 똑같이 90도로 나눈 것 중 하나를 1도라고 하고 1도라고 씁니다. 그래, 킬로그램처럼 우리가 도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이런 표시를 쓴다. 그리고 도라고 읽는다. 킬로그램은 그냥 킬로그램이라고 읽지만 얘는 도라고 읽는다. 직각의 크기.
9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거에서 플러스로 뭐를 봐야 되냐면 직각을 똑같이 90도로 나눈 것. 직각이 뭘까요? 직각은 수직. 여러분이 땅바닥에 뭐 이렇게 곱게 꽂았을 때 뭐 연필을 꽂든 뭐든 꽂았을 때 생기는 각 90도. 이게 직각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90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꽂았어요. 그럼 여기도 90도예요. 그러니까 직각이라는 것은 요렇게 생기는 각도와 요렇게 생기는 각도가 땅바닥에 꽂혔을 때 똑같이 되는 거를 수직한다, 수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은 보면은 봅시다. 자, 이제 정원쌤이랑 다시 직각의 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이 직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각도에 대해서 따질 때 이 90도가 먼저 기본이 된다는 거, 이거를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도를 앞으로 많이 학습할 텐데, 도형에 대해서 그때마다 90도, 이게 기본 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직 형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수직으로 꽂았을 때 생기는 각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꽂았다, 이게 90도다, 이런 의미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직각의 크기를 똑같이 90도로 나눈 것 중 하나를 1도라고 합니다. 자, 이거 90도를 당연 이 직각을 90도로 나눈 것 중 하나를 1도라고 했을 때 이거를 90도로 90번 나눴으니까 1도가 90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90도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요거를 90도로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꽂았을 때 생기는 각도를 90번 나눴을 때 생기는 각을 1도라고 하고, 그래서 이쪽을 90도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냥 이거는 90도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약속을 한 거구나. 얘를 90도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약속이구나.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각도는 우리 그냥 실수 그냥 그 더하기 빼기처럼 그냥 일반 수를 더하기 빼기 하는 것처럼 킬로그램 또 1kg, 몸무게가 1kg 더 쪘어요. 1kg 더 쪘어요. 내가 20kg이에요 하면 21kg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90도 더하기 90도는 180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90도도 배웠고 이렇게 생긴 게 90도다. 그리고 수평선으로 모았을 때 여기를 꼭지점, 각을 꼭지점을 만들어 버리면 반직선 두 개 해서 각을 꼭지점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 180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꼭지점 혹은 꼭지점. 자, 각도기를 잴 때 각도기를 이용합니다. 이제 드디어 수로 각을 나타내는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뭐를 해야 되나요? 각도기의 밑금을 맞춥니다. 각도기의 밑금 맞추기. 각도기 밑금 맞춥니다. 각도기 밑금을 맞춥니다. 각도기가 이렇게 밑금이 있고 각도가 이렇게 있겠죠. 각도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변인데 밑에 있는 거를 변 1이라고 이걸 변 2라고 합시다. 위에 떠 있는 거 지평선이랑 평행한 거 또는 지평선 같은 거는 변 1을 하면 변 1과 각도기의 밑금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2번.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춥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뭐 맞췄죠? 선을 맞췄죠? 여기서는 뭐 맞췄죠? 점을 맞췄죠? 선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변이 이렇게 같이 맞춰서 똑같이 각도를 잴 수 있겠죠? 만약에 안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안 맞추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안 맞추는 거, 이걸 봅시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를 보면은, 얘가 지금 130도고, 여기가 120도예요. 그러면은, 뭐, 한 125도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120도 맞나요? 90도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90도인데,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한참 90도보다 작은데 130도? 아니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50도? 50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과연 50도가 맞을까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얘가 지금 각도가 여기서부터 90도로 나누는 각이잖아요. 90도로 나눴을 때 얘를 90번 나눴을 때 이 하나를 1도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사실 말이 안 맞잖아요. 얘를 옮겨봐요. 똑같이 여기 옮겨보면은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옮겨봅시다. 노란색 옮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평행하게 그냥 평행하다 생각해 줍시다. 그러면 이 각이겠죠. 그럼 보세요. 얘를 1도로 나눴을 때 얘는 그 1도가 몇 개 들어가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봤을 때, 이 빨간색을 봤을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얘 각도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파란색들이 나눈 도는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도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멀리까지 가버리면은 1도의 크기가 여기서 봤을 때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눴을 때 이렇게 되겠죠. 사실 여기의 기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쌤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지만 만약에 여기 기준에 맞는다 쳐도 막 이렇게 얘랑 똑같이 지금 나눠야 되니까 사실 말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각도기의 밑금을 맞추고 그러니까 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점을 맞춥니다. 선점. 우리 선점 한다 하죠. 선점. 여기도 보세요. 얘도 말이 안 맞죠. 여기로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1도로 나눠야 되는데 1도가 제대로 나눠졌나요? 안 나눠졌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도기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요거. 각도기의 눈금 70과 100도 중 100 중 어느 것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봤듯이 여기 90도로 나눴으면은 이 90도를 나눈 1도를 기준으로 여기 1도가 몇 개 들어가 있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죠. 증가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으로 올라가야죠. 만약에 각도를 잴 때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쟀으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 각도기의 선분 여기 지평선과 평행한 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하는 꼴 1,
2, 3, 4, 0, 10, 20, 30 이렇게 증가하는 꼴. 이거를 봤을 때 여기 여기 몇 도다 이렇게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순서대로 증가하는 쪽 여러분이 봐서 여기 위에를 볼지 밑에를 볼지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왼쪽은 여기 가장 왼쪽 걸 봐주고 오른쪽은 여기 중간에 두 번째 걸 봐주세요. 첫 번째 거는 왼쪽은 첫 번째 거, 오른쪽은 두 번째 거. 그래서 1, 2 순서대로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증가하는 게 정상적으로 원래 정상적이면 1, 2, 3, 4, 5라고 하고 거꾸로 하면 5, 4, 3, 2, 1 하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흘러가는지 숫자를 잘 봐주세요.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2번 각도기. 여러분 이렇게 각도기 재줍시다. 어떻게 해주라 했죠? 맨 처음에 선 여기 밑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점 각도기 중간 끝 맞춰서 여기 몇 도예요? 여기 0, 1, 2, 3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의 꼭지점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이게 각도죠. 이 벌어진 정도가 각도잖아요. 그래서 이 반직선 또는 선분 이 두 개가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꼭지점 종료하는 거 이 실생활에 찾아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각을 어떻게 그릴까요?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각을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가 봅시다. 자,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각도가 90인 것을 기억 니은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그려요? 맨 처음에 또 지평선을 그려줘야 되죠.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선을 그렸죠. 근데 각을 뭐 그리라 했어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리라 했죠.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리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디 점 하나 찍어요. 반직선 위에. 얘는 각의 꼭지점을 니은으로 해주기로 했고 얘는 디귿을 적어주기로 했네. 그러면은 여기는 선분이죠. 결국은 전체로 봤을 때는 반직선이지만 여기는 결국 선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맞췄으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점을 내주면 됩니다. 점을 맞춰줍니다. 각도기의 중심과 얘를 우리가 각을 꼭지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각도기의 중심을 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도기가 지금 쌤이랑 제대로 읽어 해줘봤죠. 각도가 90도인 각을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0도인 각을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꽂은 여기다가 점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끝입니다. 그럼 90도가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쌤, 선생님은 각도기 이용해서만 아까 전에 각을 그렸는데 왜 자를 필요하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릴 때는 보통 이제 진짜 자를 그려서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끄는 게 사실 얘는 딱 똑바로 안 껐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휘었고. 그럼 얘는 직선이 아니죠. 직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직선을 예쁘게 만들어야지 진짜 각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이랑 하면서 그렇다 이게 직선이다 라고 그냥 같이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건데 진짜 각도를 만들려면은 약속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둘만의 약속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서 각도를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 필요합니다. 각도기 그릴 때는, 진짜 각도기 그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선점, 각도기 밑끝 맞추고 중심의 각도기 중심과 맞추고 45도 있는데 점 찍어가지고 쭉 그립니다. 오른쪽이니까 두 번째 거 안에 있는 거. 여기도 여러분이 여기를 하든 여기를 각도기 중심과 맞추든 여기를 각도기 중심과 맞추든 선점 하면 되죠. 반직선이니까 어디 여러분이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를 하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아까 전에 모양이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45도 이렇게 해도 편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다 그린 다음에 각도기를 재서 맞게 그렸는지 다시 one more time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죠. 하면은 진짜 우등생. 그리고 나서 각도기를 이제 진짜 아까처럼 움직이는 거를 표현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면은 여기 25도, 35도 여기 다 그려놨네요. 이제 뭐 그려야 돼요? 75도 그려야 돼요. 근데 선생님 90도 먼저 그리고 싶어요. 상관없죠? 90도 먼저 그리면 됩니다. 여기 기준으로. 자, 여기서 기준으로 할 때 각의 꼭지점을 어디로 맞춰야겠어요? 각의 꼭지점이랑 각도기의 중심을 여기다 맞춰야겠죠. 그러면은 얘를 해갖고 쫙 그려지겠죠. 이거는 직선이라고 반직선이라고 가정합니다. 90도 그럼 동그라미 하고 그럼 75도는 90도보다 조금 작으니까 여기 75도 여러분이 그리고 각의 꼭지점과 맞추고 각의 꼭지점을 이 변을 기준으로 75도를 그려야겠죠. 그리고 또 이 변을 기준으로 140도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아까 이렇게 되면 180도였죠. 당연히 여기가 90도니까. 그러면은 180이 한 바퀴 돌면은 두 번이네요. 180 두 번이면 360도. 확인해 볼까요? 25도 더하기 30도는 55도. 그럼 55도에서 75도 더하면 130도. 그럼 140에서 130 더하면 270도. 270도에서 90도 더하면 360도. 전체 한 바퀴 돌리니까 360도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직각보다 작은 각 에서는 30도, 0도, 60도, 90도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직각이 계속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각도에 대해서 맨 처음 이야기할 때 계속 직각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0도, 160도, 180도, 360도 이렇게 240도도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주면 좋을 거는 90도, 180도, 360도겠죠.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우리가 분류할 건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9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90번 나누는 거를 생각해서 여기를 1도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180번 나눴다고 생각해보세요. 180도 나눴으면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180도겠죠. 90번 나눴기 때문에 영어를 90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90번 나눴나요? 이거는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도보다 작으면
90도보다 어떤 각이 작으면 예각이라 그러고, 예리한 각, 우리 몸무게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각도도 밥을 덜 먹으면 예리해져요. 사람이 마르고 밥을 많이 못 먹으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예리하다, 얘가. 밥을 못 먹은 각, 얘가 180도보다 작고, 여기는 또 180도가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따졌을 때 보통 도형에서는 360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뭐 도형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80도보다 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약속을 해준 거는 180도보다 작은 각입니다. 기준을 90도, 180도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80보다 작아야 됩니다. 90도보다는 크고, 그거 밥을 조금 많이 먹은 거 둔하다, 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80도 기억해 주세요. 180도보다 작아야 된다. 요 각은 둔각이 아니다. 요 각은 둔각이다. 180도보다 작지만 90도보다 크니까 얘는 180도보다 크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밥을 적게 먹은 각, 얘가 밥을 많이 먹은 각, 둔각. 밥을 적게 먹은 각, 얘가 밥을 많이 먹은 각, 둔각. 어떻게? 90도를 기준으로 90도 크네, 90도 크네, 90도 뭐야, 90도 작네, 90도보다 작네, 90도보다 크네, 90도보다 작네, 90도보다 크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각도가 얼마쯤 될 거예요? 어림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어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얘들아 지금 몇 시쯤 됐는지 모르겠어 했는데 어떤 애가 지금 1시야 어떻게 알아? 나의 감각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1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계를 봤어. 근데 진짜 1시야. 그럼 몇 분이게? 이랬는데 20분. 이러니까 진짜 20분이야.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도 어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도 이렇게 딱 봤으면 이거 몇 도일까? 한 75도 같아. 뭐 이러면은 85도 같아. 75도 같아. 뭐 이랬는데 진짜 재보니까 75도인 거야. 이런 거 연습해 볼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 한번 초능력을 연마해 봅시다. 그래서 어림해 보세요. 여기 얼마 각도일까요? 요 90도보다 조금 큰 거 같은데 그럼 한 100도가 아닐까? 그래서 진짜 재봤어. 그럼 100도야. 그럼 대박이죠. 근데 100도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뭐 105도야. 그러면은 조금 5도밖에 차이 안 났네. 이거 계속 연습해서 한번 각도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익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각도의 합가차는 얼마일까요? 이걸 하는데 킬로그램과 아까 전에 몸무게처럼 얘도 똑같이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해볼까? 이것도 그냥 재가지고 빼는 거죠. 얘도 차고 얘는 4번 차. 얘도 차. 그리고 나서 세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일까요? 이걸 할 거예요. 보세요. 다 180도보단 작겠죠? 무조건. 이렇게 해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려면 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 점으로 이뤄야 되는데 세 점이 만약에 이 평행하게 여기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래야 180도인데 도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이란 도형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각은